문제수는 가만히 넣었지. 해석을 보고 이런 것으로. 이거대로 진짜 필수 연필이야. 기본적인 것들이고 지난 시간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공부했고 수어는 공부했으면 얘들아 이거는 좀 최소한 암기를 하자. 너무 미루면 안 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시험밖에 안 나오고 좀 외워야 될 거를 막 미루면은 나중에 이제 눈덩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거야 돼. 그래서 과정이 올라가다 보면은 과정이 올라갈수록 암기의 새끼 엄청 많아져. 수학이 약간 이제 좀 암기과목 같은 느낌 들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엄청나단 말이지. 그래서 부담을 줄이려면 이제 지금부터 차츰차츰 해야 되고 오늘도 이제 뭐 등차수열 하면은 등차수열의 뭐 공식이라든지 일반한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도 지켜보고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문제? 10번 대신 10번 한번 해볼까? 10번 정도 한번 해보고 나머지 문제 괜찮니? 그 공식만 보시면 다 되잖아. 그 사인 법칙 어떻게 됐지? 사인 법칙 뭐 써볼까? 사인 법칙은 뭐지? 뭐야 이게? 그래서 삼각형 뭐예요? 사인 A분의 스몰 A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 얘가 지름이 된다. 그럼 사인 법칙이지. 이 사인 법칙의 용도는 뭐였어? 용도는 삼각형이 있을 때 한 쌍의 마주보는 변과 각 딱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인 법칙을 쓴다 이거지. 우리가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라고 했냐면은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3가지 요소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모두 구할 수 있다. 그게 이 단원의 목표고 사인 법칙의 쓰는 용도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조건이 요게 두 개 다 되는 게 요변하고 얘가 요가 마주보는 변과각이 주어질 경우에 사인 법칙 쓴다 이거고 코사인 법칙은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모양새를 피타고라스 같이 시작해요. A의 목표하고 피타고라스하고의 관계도 얘기해줬잖아. 코사인 법칙의 약간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피타고라스 관계가 설계된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뭐가 되냐면 EBC B네 이렇게 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B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빼기의 2의 AC의 코사인의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코사인의 C가 되지.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의 용도는 언제 써? 첫 번째가 두변각기니까 그렇지? 삼각형의 두 변이 주어지고 삼각형의 두 변이 요놈과 요놈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B각이 주어질 경우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혹은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이 모두 주어질 때 얘 주어지고 얘 주어지고 얘 주어질 때 그럴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이랬어. 10번을 가보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건데 넓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 공식이 뭐냐면은 우리 중3 때 배웠던 면적 공식이지 2분의 1의 뭐냐면 AB 그 다음에 사이즈 그치? 두 변과 B인가 구조일 때 면적 구하는 공식이 중학교 공식이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막 파생하는 공식도 몇 개 있었잖아 그치? 뭐 있었니? 4R분의 ABC 요거 있었고 얘는 왜 저래 가지는 하고 설명해 줬는데 그 다음에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그 다음에 사인 C 요거 있어. 얘는 요 공식에서 바로 그냥 파생이 되는 요거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헤로데 공식 있었어. 헤로데 공식 어떻게 되니? 모양새는 스몰 s를 구해야 되는데 이놈이 세 변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공식이 바로 헤로데 공식인데 중요한 건 이 스몰 s의 의미지. 스몰 s는 뭐라고 했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변의 평균이 아니야. 평균을 3으로 나누겠지. 2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를 스몰 s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흐르는 공식까지. 좀 암기하는 게 좀 있지. 그러면 10번을 가보면 우리가 사각형이야. 사각형의 면적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못 건다고 그랬어.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평사일 때는 단방에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각형일 때는 뭘 알고 있어요? 일반 사각형에서 반드시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한 방에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온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방에 절대 못 구해. 삼각형 면적은. 그렇다는 얘기는 쪼개서 구한다는 거야. 삼각형으로.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일반적이고 10번만 한번 해볼 텐데 10번은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연결해주면 돼. 여기 30도. 그 다음에 여기 8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8이라고 얘기해. 여기 삼각형 면적 구하래. 그럼 얘 두 개로 쪼개서 구하겠다는 거고, 먼저 위의 삼각형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위의 삼각형 보니까 두 변과 끼니까 구조니까. 그러니까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어. 물럼의 면적은 S1, 물럼의 면적은 S2 하면은 S1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2분의 1에 두 변과 끼니까 구조니까 4 곱하기 8 곱하기 끼니각의 사인값, 사인 30도.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2분의 1이니까 이거를 내가 약분 되지. 그래서 S1은 8이 나오지. S2만 남았어. S2를 관찰해 보면은 지금 세 변의 길이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헤론의 공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헤론의 공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뭐로 가? 코사인 법칙을 가가지고 세 변의 길이 할 때 한 각의 코사인 값을 알아낼 수 있지.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줘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헤론의 공식을 쓴다는 얘기는 평균이 이쁠 때라고 했어. 얘 다 더하면 평균이 아니라 스몰 s가 이쁠 때. 세 개 다 더하면 86이 18이니? 그러면 이런 9잖아. 얘는 아주 이쁜 애지. 그러니까 S2를 구할 때 헤로데 공식이 있겠네. 루트에 스몰 s가 구가 나왔어. 그러면 9 곱하기 9에서 8 빼면 1이지. 9에서 8 빼면 1이지. 9에서 2 빼면 7이지. 오늘 문제는 솔직히 뭐 몇 분 걸리지 않지. 넓이는 다 나왔어. 8하고 루트 63이니까 7에니까 얘는 3루트 7이겠지. 8 더하기 3루트 7, 3루트 7. 필요치만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막 수원을 너무 원하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안 돼. 금방이야, 금방. 2학기 중시학습도 시작하지? 다음 주에 이제 대학을 하고 나면은 이제 타이밍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중시학시 또 중간기만 대비하다 보면 하루 좀 돌게. 겨울에 이제 양이 많잖아. 고1에서 고2열 때가 올라가야 양이 많지. 수원쪽에다가 비양까지 했는데 수학만 생각해볼게요. 수학만 생각해볼게요. 과거가 심하게 오지? 문제 난이도는 훨씬 어렵게 나온다고 그랬어. 고1 과정하고는 처음이 달라, 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하려면 지금 이미 기초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위에 올릴 거 아니니.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때 마플을 할 건데 마플 문제가 되게 어려워. 수학 상하고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안 풀린단 말이야. 하려면 지금 좀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을 할 건데 이제 새로운 단말이지. 우리 페이지로 보면은 222페이지다. 222페이지. 등차 수열. 오늘 등차하고 등비 조금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시외답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에 좀 비중을 맞출 거고,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을 할 건데 등차 수열을 하기 전에 우선 수열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지? 수열은 줄임말이잖아. 왜냐면 수의 나열. 이거는 수의 나열이지. 수의 나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따가지고 수열 이렇게 하는 거지. 수를 나열한다는 얘기야. 수를 나열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등차 수열을 할 건데 이름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어. 같은 등자에다가 차이할 때 차이지. 차이가 같은 수열이잖아. 차이가 같은 수열. 수를 나열할 건데 뭐 이런 거야. 1, 4, 그 다음에 7, 10, 13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러한 수열. 요게 바로 등차 수열이지. 여기 관찰해 보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지. 지금 얼마니? 3이 더해지고 있지. 얘도 3이 더해지고 있어. 얘도 3이 더해지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3이 더해지고 있지. 그렇지? 우리가 이제 수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열은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뻗어나간 수열. 걔를 이렇게 집합비호 같이 써가지고 AN 이렇게 표현해. 이걸 수열을 표현한 방식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수열은 항 번호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하나의 항이라고 해.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붙이는데 얘를 첫 번째 항이니까 A1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니까 A2 세 번째 항이니까 A3 이런 식으로 항 번호를 붙여. 그럴 때 우리가 등차 중에 용어 정리 좀 간단히 해보면 그럴 때 요 일정한 지금 이제 차이지 3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차이잖아. 일정한 차이. 영어로 하면은 공통의 차이야. 공통의 차이. 그래서 커먼 디퍼런스 그거 약자를 써봐서 D.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하거든.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공차가 아니라 그지? 공차. 공통의 차이. 커먼 디퍼런스. 그래서 얘를 D라고 써. D라는 문자를 쓴다는 거지. 공차는 D. 그럼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공차가 일정한 수열을 의미하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거야.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항 시킨다는 거지. n번째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이거 적어볼까 다시 분석을 해서 그럼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지금 1 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해볼까? 이 두 번째가 4라고 하는 게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지나갔지. 그러니까 지금 A2는 뭐가 되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해서 나왔어.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7이라는 항을 볼게. 이 세 번째 항 7은 어떻게 등장했냐면 첫 번째 항 1에다가 3을 몇 번 더해서 3을 두 번 더해서 나온 게 7이지. 맞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3항은 뭐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어. 두 번 더했어. 이렇게 쭉 뻗어 나갈 거 생각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n번째 항이야. 그럼 나는 AN을 구할 거지. 그럼 n번째 항은 충분히 된다는 거야. 2일 때 공차 한 번, 3일 때 공차 두 번이야. 그럼 n일 때는 공차를 n-1번. 그렇지. 그래서 AN은 뭐가 되냐면 A1 더하기 n-1의 D가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바로 뭐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이건 요거부터 하는 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그렇지? A1 더하기 n-1 공차를 n-1번 그러면 이걸 조금 분석을 해볼 건데 등차수열 일반항은 이거 한번 정리해볼게.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전개한 다음에 n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dn 이렇게 시작할 거고 a1 빼기 d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야. 중요한 특징이 n에 관한 1차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1차식은 다 등차수열이야. 생각해보면 우리 1차 함수 있잖아. 1차 함수도 등차수열이야. 생각해보면 들어가는 값을 자연수로 한정을 시킨다거나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의 개수는 뭐가 있나? n의 개수는 바로 공차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열을 일반항으로 봤어. AN은 3n-1이야. 이런 수열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겠구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구나. 그 다음 공차가 얼마겠구나. 공차가 3이겠구나.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나열을 해봐도 첫째 항이 뭐냐면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지. 두 번째 항은 뭐냐면 2 집어넣으면 5가 나오지. 세 번째 항은 8이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공통의 차이가 얼마냐면 D가 3이라고 얻을 수 있게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네. 그래서 우리 222페이지 가면은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 일반항 공식은 저기 223페이지 나와 있지. 223페이지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가보면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이런 게 있어. 어차피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은 등차 수열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지. 등차 수열이 되겠어. 그렇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요. 불 붙이는 식이 아니라 이거는 항문인데 점점 할 때 그 점자고 대를 한자야.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간다 이런 얘기인데 점화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화식은 뭐냐면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이지. 이거를 통칭해서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뭐냐면 요놈이야. 그렇지? 넘어가면 이렇게 되지.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일정한 공차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그러니까 점화식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할 때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하겠지만 하여간 점화식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점화식이라는 거는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을 통칭해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뭐다? 이겁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T 요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220페이지 나와 있는 그 하나부에 있는 그 점화식이 바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 개념을 했고 그냥 우리가 오늘 이거 암기하자면 내가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 중앙이라는 거 있죠. 등차 중앙 앙이 아니야 중앙.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지. 만약에 어떤 A하고 X하고 B가 있어. 얘가 등차 수열을 본다는 거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럼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정의가 뭐냐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잖아. 차이가 일정하니까 얘에서 A 뺀 거랑 얘에서 A 뺀 게 같아야 돼. 그러면 관계식을 적으면 X에서 A 뺀 거랑 B에서 X를 뺀 게 같아야 돼. 여기 넘어가면은 2X는 A 플러스 B니까 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지. 이런 관계식 정의가 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원인. 산술평균이잖아. 우리가 지금 수화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산술평균이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야. 걔를 등차 중앙이라고 해. 그럴 때 뭐가 성립이 되냐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즉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 사이드 합도 같아. A 플러스. 근데 이거는 이웃하는 동안 이 세 개의 항 사이에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A1 수열이 이렇게 있어. A2 3항 4항 이렇게 5항이 있을 때 내가 이 가운데 항의 두 배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물론 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A2와 A4가 되지. 그렇지만 얘도 된다는 거지. 1항과 5항의 합이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애들의 합은 다 같다는 얘기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성립이 돼. 등차 중앙을 자유자재로 좀 써볼 수 있어야 돼. 센터에 있는 거지. 센터에 있는 거. 이거로 등차 중앙이라고 해. 그래서 거기 보면은 223페이지의 하단부에 등차 중앙이 되는 나오지. 등차 중앙은 뭐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중항. 그러면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 사이드 합과 같다.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의 제일 뭐 일반 항 한번 보는 거 연습을 해보겠네. 필수의 제일 뭐 오늘 수열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어. 삼각함수라는 지수로 보여드려서 수열이 조금 낯설지 않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1번을 보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4항이 마이너스 2래. 그럴 때 지금 공차 구하네. 공차. 그러면 이거를 가장 초보자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4항이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일반항 공식이 딱딱하게 넣는 거야. 그럼 4항 마이너스 2는 그럼 첫째 항 마이너스 11에다가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d지 일반항 공식이. 그러면 3d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넘어가면 얼마? 9니까 여기서 d가 얼마가 되면 3이 되지. 근데 그냥 조금 이제 등차하는 수열이 좀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렇게 안 풀지. 유연수를 한 번호 가지고 몇 칸이니? 3칸이지. 한 번호 3 차이 나면 얘 3d잖아 차이가. 얘에서 빼면 3d지? 그렇잖니? 공차가 3번 더해진 거잖아. 한 번호가 3칸 차이 나지. 그러면 d를 3번 더했다. 얘에서 얘 빼면 얘에서 얘 빼면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냥 d가 3 이렇게 나와줘야지.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 굳이 막 딱딱하게 막 일반항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좀 친숙해지면은 자동적으로 될 거야 그렇게. 그다음 2번은 더 일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필수예지 2번을 할게. 필수예지 2번 가면 등차 수열 AN에서 이렇게 있고 2번을 가면 5항이 이렇게 있어. 5항이 4 곱하기 A3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2항과 4항의 합이 2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를 가장 초보의 풀이 이렇게 하지. 다 넣어 그냥. 얘 대신에 첫 번째 풀이 이거. 얘 대신에 5항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을 A라고 잡았을 때 A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하니? 4번 더하니 4이 이렇게 되고 얘는 4 곱하기 3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2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1번. 그 다음에 4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3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하고 D에 식을 2개 이끌어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 가장 기본 풀이지.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풀어? 조금 더 익숙해지면 구워지. 봐봐.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는데 등차 중앙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2항과 4항, 2항과 4항이야. 그러면 얘는 가운데 항이 3항이지? 3항이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게 대하실 가운데 거에 두면 양사의 합이라며.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3항이 얼마다? 3항이 3이구나 이렇게. 그럼 얘가 3이니까 5항은 얼마다? 12구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정성이 돼야지. 지금 문제가 이제 7항 구하는 거지. 7항 구하래요. 지금 7항 구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1번에 풀 가면 여기서 A 연립해가지고 A 구하고 그 다음에 B 구한 다음에 다시 7항은 A 플러스 6D니까 여기다 다시 넣어야 되지. 그걸 거쳐야 되는데 이건 가장 초보의 풀이고 우리가 봐 7항을 구하는데 7항 얼마가 증가했니? 2칸이잖아. 2칸씩까지. 그러면 여기 2가지 후 올리면 되지. 그러나 20. 좀 유연하게 풀어야 돼. 등차 수열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막 주물르듯이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좀 익숙해지네. 그래서 그 밑에 유제들 한번 해보고 우선 암기해야 될 게 일반항 공식부터 암기해야 돼. A 플러스 N-1D. 그 다음에 가면 뭐 이런 것들 필수의 3번을 가보면 필수의 3번은 숙제를 안 보고 차라리 필수의 4번을 이렇게 할까? 필수의 4번에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 투입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4번을 봅시다. 4번을 가보면 첫 번째 등차수에 100, 첫 장에 100이야. 그 다음에 97,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2. 뭐 이렇게 줄어드는 수열이지. 처음으로 언제 음수가 되느냐 하겠어. 그럼 요놈의 일반항을 먼저 좀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 얘가 첫 번째 항이지.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요놈의 일반항 구할 거야. 그럼 우리가 공차만 찾으면 되잖아. 등차 수열은 뭐가 중요해? 첫째 항과 공차가 되잖아. 첫째 항과 공차. 우리가 일반항이 되게 되잖아. 일반항 다시 한번 보면은 A에는 A1, N-1D니까 가장 중요한 게 두 놈인 거야. 첫째 항과 공차만 알고 등차 수열을 끝나는 게 있죠. 그러면 지금 얘는 공차를 우선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얼마? 마3이 되고 있지. 공차가 지금 마3인 거 찾았고 첫째 항은 얼마? 100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항 공식에 투입을 하면 바로 나오지. A에는 첫째 항 100에서 플러스 N-1의 D지. D가 얼마? 마3이지. 공차를 N-1 누구지? 일반항 공식 투입했어.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지. 내가 맞게 구했는지 실제로 한번 대입해보면 있잖아. 1 넣었을 때 나오지. 2 넣었을 때 나오잖아. 제대로 구하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해보래. 요게 지금 n번째 항인데 요게 음수가 나오는 이 n은 항 번호니까 당연히 자유수겠지. 1.5항 이런 건 없어.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오잖아. 요걸 만족하는 최초의 자유수 구해주면 되는 거지. 넘어가면은 3의 2이 104이 되니까 n은 3분의 104. 이게 얼마냐? 34.5인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35가 되겠지. 그래서 35번째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줄게. 그래서 괄호 2번을 늘리고 똑같은 문제니까. 그 다음에 필수의 5번도 동일한 문제니까 숙제를 한번. 그 다음에 필수의 6번을 가볼게. 6번보다는 너무 6번은 없어 보니까 그 밑에 확인 체크를 뭐 한번 284.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시험지에 등장을 하지. 284번으로 볼게. 284번을 가보면
밑에 유제야. 유제. 확인 체크에 294번. 이걸로 봅시다. 지금 등차수열인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 x1. 그 다음에 x2. 쭉 뻗어나간다는 거죠. xn. 그 다음에 얘가 30이야. 이거의 공차가 얼마나? 공차가 2다. 그럴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셔야 되죠. 공차가 나와 있어. 항번호 요거 n의 값을 구하라 이거. 그럼 이거를 내가 항번호로 이름 붙여볼게. 얘가 첫 번째 항이지. 얘가 두 번째 항이지. 얘가 세 번째 항이야. 쭉 뻗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얘 항번호만 조심하면 돼. 이 문제는 항상 항번호만 조금 신경 쓰자는 거지. 지금 여기가 몇 개지? n 개지? n 개잖아. 여기다 하나 더 있고 n 플러스 얘 n 플러스 2. 얘가 몇 번째야? n 플러스 2번째야. 요 놈이 바로 뭐냐면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것만 알아야 돼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2는 어떻게 구해?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째야? 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n 플러스 1번 맞잖아. 그렇지? 우리가 n번짜리인데 n 마이너스 1번도 있으니까 공차를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몇 번 했냐면 n 더하기 1번 공차가 지금 2네. 요거지. 이게 얼마? 30이네. 30 빼기 30은 마이너스 8에다가 여기 정비하면 2n 플러스 2가 되지. 따라서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18 되겠지. 그러니까 18. 할 수 있지. 그다음에 필수에 대해 7번보다는 7번은 얘들아 등차 중앙이야. 7번 문제는 이분으로 풀어볼게. 세수가 등차 수열의 2분인데 그럼 우리가 뭘 하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같다. 그걸로 풀면 되잖아. 그래서 필수에 8번을 풀어봅시다 이제. 필수에 8번을 한번 풀어볼게. 8번은 좀 의미가 있어요. 얘네가 좀 대신 나오죠. 8번이 잘 나오는 이유가 분계수 관계형사 안 물리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내신형이지? 8번은 좀 시험 잘 나오고 있고 그 세수가 등차 수열인데요. 천차가 그렇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인데 마이너스 6x에 텐지 세 얘는 등차 수열. 요거와 관련해서 내가 좀 정리해주면은 이게 이제 내신 문제와 관련해서 내신밖에 안 나와. 수능도 가끔 뭐 수위 과정이 좀 섞여 들어가요. 세수가 등차 수열. 요거하고 우리가 요거 알아야 돼. 내수가 등차 수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수가 등차 수열 때는 애초에 그 세수를 어떻게 잡냐면 a에다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센터를 a로 잡아. 세수가 등차수라고 하면 가운데 a로 잡고 그러면 그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나머지 두 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고 푼다는 거지. 문제를 이렇게 두고 푼대. 그 이유는 계산이 상당히 요게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수가 등차수일 때 어떻게 하냐? 홀수계일 때는 센터가 딱 하나 홀수계에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가 두 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둬야 되냐면 짝수계일 때는 이렇게 둬야 돼. 센터를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두 개로 잡아야 돼.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면 공차가 지금 얼마냐? 두 차이가 2D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 다음은 a 플러스 3로 적어주고 얘는 a 마이너스 3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두고 풀면 돼.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러니까 홀수계일 때는 센터를 a로 잡고 짝수계일 때는 센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고서 문제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문제 볼게. 얘가 대신 잘 나오지? 봐봐. 세수가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세수를 어떻게 잡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수열에서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세수를 a하고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d 세 근이 지금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시작해야 돼. 그럼 우리가 근계수 관계 기억나죠?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그럼 첫 번째 최근의 합부터 세근의 합은 3개 다 더했어. 그럼 뭐가 되지? 3A가 되지. 3에 있는 그 근계수 관계가 뭐였죠?
극계수학비가 마이너스 0분의 1이잖아. 3이지. A값 바로 나왔어. A값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분의 곱해하겠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걸 보면은 A의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B.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사라지고 여기서 A제곱 나오니까 2A제곱. 그 다음 여기서는 A의 제곱에 합차니까 요거 나오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A의 제곱에 마이너스 D의 제곱 이게 나오는데 A 이미 1인 것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되지. 이게 되잖아. 계산하면 A가 1인 거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곱하면 뭐가 돼? 우리 극계수학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따라서 숫자가 많아요. 지금 굳이 어디서니? 그맨 아래 두 번째 여기 그 아래 여기 아 3. 야 A 1 대 3이 되는 거지. 갑자기 1이 됐네. 요 놈이지? 얘가 얼마나 마이너스. 그래서 D의 제곱이 9니까 D는 뿔마삼이 나오지? 뿔마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근의 곱이야. 세근의 곱. 이 세 개를 다 곱합시다. 곱하면 뭐가 되냐면 A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되지. 그게 바로 뭐냐면 세근의 곱하면 마이너스 K지. 지금 문제가 K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D의 제곱이 9인 거 알았고 그럼 A가 지금 1인 거 알았으니까 1에다가 1 빼기 9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 K니까 K 값은 얼마나? 8이 된다. 이렇게 값이지. 딱 얘가 되신 문제지. 정확히. 그래서 근계수학이하고 우리가 세수가 등차수일 때 이겁니다. 그다음 짝수일 때, 내수가 등차수일 때 센터를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계산이 오게 돼.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두는 이유는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이지. 뭐 알파벳 딱 감마로 잡는 순간 아주 계산이 이제 헬로 가는 거지 진짜 이거 어려워져.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 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국가과정이니까 조합수열은 예전에는 국가과정에 있었는데 사라졌지? 그래서 안 해도 돼. 사라지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잠깐 끌었다가 등차수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울 거 가장 중요한 건데 등차수열 합과 관련한 거니까 잠깐만 끌었다 보자. 더워서 먹겠네.